이제 황송합니다. 너무 과분한 지금 그 칭찬을 받다 보니까 앞서서 황송하고 또 이렇게 함께 통일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회장님,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스태프분들,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를 딱 세워주신 김우광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를 보시는 사무국장님이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시죠. 함께 뜻과 마음, 의지를 모아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는 앞에서 다 너무 과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북한군 대위 출신이고요. 북한에서 19년 동안 사병생활 10년, 장교생활 9년라는 아주 단순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20년 동안 자유북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은 남에서 보나 북에서 보나 너무 단순해가지고 좀 속상할 때가 있는데 20년 동안 자유북한 방송을 했고요. 김광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또 다른 20년 동안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해마다 4월 달에 진행하는 그 자유북한 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북한 주간은, 북한 자유주간은 미국의 슈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그리고 일본의 니시오카 주토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협의회 상임대표,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은광 대표님을 위시한 탈북민들에서 한미일 새 NGO 단체가 북한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해온 활동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유주간의 슬로건은 김정은 독재 정권을 타파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했고요. 매해 4월 그 마지막 주간,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4월 28일이 4월 마지막 주간에 일주일 동안 미국과 일본과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을 부르짖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보니까 오늘 송광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인권 활동에 아주 주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탈북자들이 정말 다 함께 열심히 했고, 그런 열심히 활동한 그룹 혹은 단체의 대표자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대표자였던 것 같습니다. 김광 대표님 같은 분은 뭐 저희 형님이고, 그러니까 저희 탈북민들을 잘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탈북민들 강사들을 연결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탈북자들에게. 북한 정말 저 이상한 나라가 맞는데 북한이 이상하고 불법적이고 이렇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을 달리하지 않죠. 이렇게 이상한 북한 사회가 맞는데 왜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왜 북한이 저렇게 3대 세습, 4대 세습까지 논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리고 남한 사람들을 국제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주장에 따라서 있는데 저 탈북자 김성민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포정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중심판, 인민재판, 노동단련대, 교화서, 관리소, 총살, 비밀처형, 월부, 비밀정보원 가동 등을 전체적으로 망라한 공포정치에 있다. 이게 기본적인 탈북자들의 증언인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정보통제. 북한 사회는 해방 후 그때로부터 단 한 번도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거기에 대한 체험을
학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서 생활하는데 를 위해서 뭘 하냐. 지금은 소위 뭐 B라도 나오고 USB도 나오고 했는데 과거에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단파 라디오였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라디오 외부 소식을 접한다는 걸 안 북한 당국은 1968년에 단파 라디오 생산을 금지해 버립니다. 그럼 아예 깜깜해지겠죠, 북한 사람들이. 그리고 69년에 소위 유일산 체계 세우기 전에 종파 숙청 수정주의라고 할 때 외국 서적을 비롯한 영화 음악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를 가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북한의 작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올라매간 이경 선생이랑 박팔량 선생 이런 분들과 저희 아버님이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작가들만 몰아넣어서 그 앞에 소위 김일성이 배려했다고 이 방에 2배만한 아파트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 수영장에 당시까지 북한 사람들이 번역을 했던 외국 소설 1콘부터 100콘까지 제 기억이 맞는다면 1콘이 일리아드였고요. 2콘이 고리키 작품선이었고요. 안나 까레니나 레미제라블 전쟁과 평화, 지금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외국 소설들을 정말 100콘을 번역해서 있었는데 를 비롯해서 모든 외국 서적들을 수영장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새 무지가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봤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석유를 뿌리고 3일 동안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외국 문물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교양법, 평양 문화호 사용법 등을 만들어서 오직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여기서 유예되면 사상투쟁도 하고 군중심판도 하고 총살까지 하겠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냥 당국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정신적 노예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정보 통제에 기초해서 북한 당국은 전국의 언론 출판 보도 부문을 노동당 선전부가 장악을 합니다. 요거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한데 북한에서는 노래 하나도 작가가 마음대로 못 만듭니다. 노래를 가사를 쓰고 작곡가가 곡을 붙이고 이게 대중들에게 설파되자면 과거에는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에게 딱 가서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가서 저도 시집을 냈는데 시집을 한 컷 내자면 작가가 작가동맹의 심의를 거치고 중앙당 선전부의 심의를 거치고 최종 출판보도국의 최종 심의를 거치고 여기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통제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김정은이는 시집 한 콘조차도 사인을 해줘야만 나왔습니다. 근데 뭘 하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한 통제를 만들어 놓고 소위 역사를 뭘 할까요? 북한 사람들이. 노동당 선전부가 역사를 어떻게 할까요? 날조해냅니다. 나는 방금 전에 여기서 영상 틀은 거 보면서 다시 또 느낀 게 있는데, 384는 어떻게. 이건 외부에 나와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6.25 전쟁은 누가? 미지와 남순 게르도당이. 그리고 우리 수령은 어떤 사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걸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아프리카의 땅이 쪽쪽 갈라진 사진, 그리고 아프리카에 지금도 종종 나오는 배고픈 애들의 깡마른 모습,
이런 것들을 노동신문에 실어놓고 그 옆에 아주 위대한 실험의 위대성,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비교 교육을 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진짜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만 지금 무너져 버렸지만 배급 체제를 가지고 우리만 교육 체제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12년제 교육. 세상에 12년제 교육하는 거 없죠. 의무 교육하는 나라. 한국도 9년제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12년제 의무 교육. 소위 애국주의 교양. 그래서 전 국민 세뇌를 70년 동안 완성시켰고, 전 국민 세뇌. 정신적 노예화 작업을 지금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할 게 뭘까요? 저는 소위 말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너 꼭 네가 하라는 대로 통일할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 그냥 한국에 있는 모든 무기, 미국에 있는 정말 무기를 가지고 까부셔. 김정은 죽여버려. 그러면 통일이 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게 소위 통일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불가능하죠, 이게. 이게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옵션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라고 하면 소위 세계, 외부에서 하는 경제제재. 이게 지금은 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김정일이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미국 놈들의, 남선 놈들의 제재를 안 받고 살았냐? 우리는 늘 제재받고 살았어 하다가 17년도부터 하도 강하게 들어가니까 어이쿠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미사일도 만들고 핵실험도 합니다. 이게 이런 제재를 중국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러시아가 저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가하다 보면 북한이 손들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두 번째 옵션일 수 있어요. 그 외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저는 감히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려주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는 정말 짐승처럼 살았구나. 우리는 정말 노예처럼 살았구나. 세상이 도무지 노동당에서 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왜 모르고 살았니?를 느끼게 해서 북한 내부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북한 체제가 변화되고, 북한의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스스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게 어렵겠죠. 한국도 그렇게 어렵다는데 수십 년이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게 또 다른 옵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북한에서 대위였어요. 근데 정치장교였습니다. 글 쓰는. 북한의 작가, 군대 작가 통틀어서 한 200명도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작가였는데, 그리고 북한의 작가는 한국처럼 글 써서 등단하면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작가 수업을 받고 대학에서 전 위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앙당 선정부에서 김성민 내일부터 인민군 문해창작실 작가로 임명합니다. 라는 임명장이 있어야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 작가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비교가 되는데, 그렇게 폼나게 나름대로 딱 살다가 한국에 와서 그 대성공사라는 조사기관에 갔는데, 한 줄 되니까 목을 그걸 갖다 주면서 딱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그거 지키는 군인이. 그래서 싹 들여다보니까 내가 9살 때 먹다가 사라져버린 사이다. 계획경제 한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가 경제가 몰라가니까 사이다를 계획경제 목록에서 지워버린 것 같아요. 사이다 없어졌더라고. 이거 누가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었어요. 전 평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달에 2병씩 세대별 공급하는 거였어요. 제가 외아들인 고로 우리 엄마가 사이다 누나들 한 모금씩 먹게 하고 나는 한 병씩 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없더라고. 왜 없냐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사이다 생산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전 세계에서 사이다 생산을 그만둔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나서 자란 놈이니까, 이거 온 세상에서 사이다가 없어졌구나. 그러던 사이다가 헐벗고 굶주린다던 남조선에 오니까 이따만한 페트병에 주더라고요. 일주일 먹으라고 했던 건데, 나 정말 솔직히 맹세컨대 30분도 안 돼서 다 마셔버렸어요. 와, 이 맛있는 거. 일주일 내내 기다렸어요. 은근히 사이다 떠주기를. 떠들고 오는데 딱 봤더니 사이다가 아니고 간장통 담아 오더라고. 이거 뭐냐 봤더니 코카콜라. 이거는 89년도에 북한에서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유치하면서 북한 주민들 말고 외국인들을 위한 외화상점을 만들었는데 그때 들어온 콜라였어요. 콜라 한 병이 그때 당시에 바꾼 돈 20전이었는데 그거 사 먹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나는. 야, 저 비싼 거 월급으로 따지면 내 월급에 내가 그때 한 달 월급이 190원이었는데 그 반값이더라고요. 그 달러로 바꾸면. 이걸 내가 어떻게 먹어? 하고 바라만 봤는데 아프리카 흑인들이 와서 박스채로 사가더만. 야, 저 새끼들은 미쳤다. 저 헐벗고 굶주린다는 놈들이 어떻게 저걸 사가지?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이거를 줘요. 이만한 거. 이건 몇 시간 동안 먹었을 것 같습니까? 2시간 동안 먹었습니다. 사이다보다 맛이 없어서. 우리 북에서 온 사람들이 저부터 한국에서 음식을 여러 가지로 접하는데 북에서 안 먹어본 거에 대한 감이 좀 떨어져요. 북에서 먹던 거는 한 번 먹었어도 확 좋아하고 하는데 어쨌든 콜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콜라가 아니고 바나나를 가져왔어요. 어느 날.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김영 대표님 바나나 북에서 드셨나요? 드셨지. 뭐 드셨나요? 바나나를 가져왔는데 내가 이거 못 먹어본 거야. 한국의 사과는 이만하죠. 북한 사과는 요만하다 칩시다. 사실이에요. 배도 이만하죠. 북한의 배는 요만하다 칩시다. 하지만 본 거예요. 먹어본 거예요. 바나나는 못 먹어봤어. 먹으라고 줬겠는데 이걸 어떻게 먹지? 그렇다고 임명근 대위가 가져다준 사병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내가 한 10분 동안 째려봤어. 껍질을 벗겨서 먹겠더만. 그건 내가 스스로 터득한 진리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스스로 터득한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나나 껍질 벗기는 거야. 한 일주일 더 있다가 서울대공원 견학을 시키더라고요. 탈북자들 그때 많지 않았죠. 한 20명. 서울대공원 갔어. 그거 한번 가보세요. 그 옆에 가면 동물원 있어요. 또 가니까 원숭이 우리가 있어. 원숭이 우리에서 이 원숭이 새끼들이 바나나를 왜 그렇게 맛있게 먹니? 완전히 껍질을 그냥 나보다 더 자신 있게 벗겨서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땐 눈물이 났어요. 와, 정말 존만한 새끼한테 내가 김정일이 나보다도 키 작을까 말까 한 새끼인데 이런 놈한테 내가 속았구나. 이런 인간한테 북한의 2,500만 전체 주민이 속고 있겠구나. 속고 있구나. 옆에 탈북자들 바라봤어요. 다 멍해서 하늘을 바라보더라고. 이게 저 똑같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북한 사람들 보고 쟤는 정신적으로 세뇌돼서 와도 문제거리야. 주체사상 언제 빼내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북한 사람 24,000이면 어떻고 25,000이면 어떠냐고. 바나나 한 송이씩 드리고 그리고 곧 동물원에 가서 바나나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 원숭이를 좀 보게 하라고. 그냥 순간에 주체사상 확 날아가고 순간에 나는 잘못 살았다가 확 느껴지고 순간에 나는 너였다는 게 확 들어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만큼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당국이 헐벗고 굶주린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교과서 내용을 살짝 바꿔서 당국이 미제의식 유지라 그러면 그렇게 믿고, 또 바꿔서 당국이 여기는 정말 자유가 넘쳐서 서로 강도질 있기야 있겠지. 그런 세상에 가장 멋진 세상이라 그러면 그대로 믿어요. 이런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 소식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탈북자들에게 이건 뉴스에서 자주 접하실 겁니다. 드라마 얼마나 봤냐? 100명 물어보면 80명 이상이 봤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똑같이 하는 소리가 또 있어요. 북한에서의 학습 효과 때문에 다 세트장에서 선전을 위해서 만든 영화다. 그래서 근데 왜 보냐? 재미있어서. 어떤 게 재미있냐? 북한은 사랑관계도 오직 남녀관계만 하는데 여기는 뭐 삼각, 사각, 오각 막 있잖아요. 이게 재미있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보냐 하면 북한보다 사는 환경이 좀 좋아 보여서, 그것도 역시 세트에서 선전을 위해서 심리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빠져들어간 거죠. 그 문학성 때문에 소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 외부 소식을 전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탈북자들이 생각을 하죠.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북한이 그래도 변하게 된, 그래도 내부 소식이 들어와서 작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장의 공식화. 2002년에 고난행군 시기에 30만 이상 혹은 황장생 증언에 의하면 200만 이상 굶어 죽었다고 하니까 북한이 김정일이가 너무 급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소위 경제관리 개선 조치, 종합시장 상설화. 북한에서 시장이 작동 못되게 됐어요. 김일성이 과거에 60년도 초에 북한은 자본주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사회라고 하는데 장마당이 원래 자본주의 요소죠. 그래서 텃밭을 농민들에게 심심풀이 하라고 텃밭을 조금씩 주고 텃밭에서 생산된 뭐 오이, 가지, 고추, 마늘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농촌에 있는 장마당에서 팔라. 그 농민들을 위한 농민 시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경공업 제품, 쌀 이런 거 나가면 그냥 바로바로 잡혀가곤 했죠. 이거를 소위 종합시장을 상설화시킵니다. 왜? 북한 주민들이 불만이 너무 쌓이니까. 고난행군식에 너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으니까. 통제 안 된다는 게 어떤 식으로도 증명됐는가 하면 90년도 초반에 시작된 고난행군 시기, 소위 사람들이 굶어 죽는 시기에 북한은 열차도 통행증이 있어야 도에서 도로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증 내는 것도 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야, 죽겠는데. 당에서 말하는 소위 배급소를 기다리다가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식량 구입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혹시 열차 꼭대기에 매달린 사람들, 이거 통제 어떻게 해요? 경찰이 열차 안에, 바구니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분증, 통행증 검열해야 되는데 우악 올라가 버렸어. 밑에는 저도 타봤는데 이게 서 있는 것만 해도 행복이에요. 사람들 말은 약간 몸이 썰리거든. 약간 썰린 상태에서 2시간 가는 건 고문이에요. 뭐 3시간, 4시간 가면 죽지 아주. 이런 환경을 나름대로 다 종합되니까 김정일이가 종합시장을 상설화했습니다. 좀 자꾸 길었는데 그 이후에 2009년에 화폐개혁이 벌어지는데 여기 또 김광 대표님 계시는구나. 대한민국의 북한의 화폐개혁 소식을 최초로 알린 단체가 NK지식인연대고 NK지식인연대 대표가 김광 대표님입니다. 이 요란한 화폐개혁이 벌어졌는데 이때 100대 1로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국권 100원, 신권 1원으로 바꿔주는데 이거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태 또 기준을 만들어놔요. 이거 얼마였죠? 그때 기준이?
40대 1. 아, 40대 1인가요? 잠깐, 영어 정확히 영어는 제가 잘못했는데, 40대 1로 바꾸는데, 나한테 돈, 100대 1이죠? 예. 근데 영어를 다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100원만 바꿔준다. 너한테 있는 100원. 그러면, 이때 장마당 때문에 엄청난 돈을, 부를 축적했던 소위, 북한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 새에 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거기 5천원거리는 그 김일성이 초상 사진도 붙어 있었어요. 이걸 북한 사람들이 은행에 가도 못 바꾸고 돈이 더 있다 그러면 그 출처를 밝히라 끌고 하니까 통째로 강에다가 두만강과 압록강에다가 버리거나 불태우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나라를 믿을 수 있냐 이따위 식으로 화폐개혁을 막 해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정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도 김정일이는 요거 김정은 등단 전에 김정일이가 김정은에게 깨끗한 그 운행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했던 조치인데 김정은이 아니고 엉뚱한 중앙당 간부들을 처형하고 처벌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폐개혁을 통해서도 북한 사람들이 야 정말 이게 못 믿을 세상이로구나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노동당보다 장마당을 더 믿는 주민들이 생겨났고요. 국가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건 돈이다. 이런 사고의식이 북한 사람들에게 자라났고요. 소위 이런 범법 행위들을 통제하고 소위 관리해야 될 경찰, 북한 말로 하면 안전원, 보위원 이런 사람들이 불법 행위자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아가려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인식 변화에 틈사리를 뜯겨서 탈북자들이 내부 소식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홍 대표님이 7개 정도의 대북방송이라고 했는데 국내에 그렇게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한국어로 하는 방송이 미국의 소위 방송이 대표적이지만 미국에 있고요. 자야세 방송도 대표적인 방송이지만 미국에 있습니다. 고향의 바람,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역시 일본에 있습니다. 시오카제 역시 일본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적 방송 KBS의 자유의 소리 국정원, 희망의 소리 또 어떤 기관, 자유북한 방송도 있네요. 국민통일방송, 북한개혁방송. 요거는 교회 방송으로 알고 있고 BBC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한국어 방송이 왜 필요할까 하는데 북한 당국이 이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한 명절을 계기로 해서 앞뒤로 재밍, 소위 방해 전파를 막 쏘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고요. 또 이런 방송을 하는 자유북한 방송 직원들에 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좀 뜸해졌는데 처음에 할 때는 하도 죽인다는 애들이 많아서 이 테이블 밑에 전자충격기를 다 붙여놓고 있었고 가스정도 붙여놓고 있었고 저희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한때는 아침에 출근하면 소포가 와 있는데 열어보면 인용에 페이치를 하고 과도를 꼽은 죽여버린다 살려버린다. 잠깐 너무 그래서 함께 방송을 시작했던 친구들 중에 못하겠다고 무서워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너무 무서워서 한 청년 애들이 한 300명 와서 결사반대 하는데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 기세를.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우리가 했다가 그래 쟤들이 반대하니까 분명히 필요할 부분이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껏 20년 동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니까 잠깐 넘어가겠는데 저희 자유북한 방송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시아 민주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의 자유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북한 인권상도 수여했고요. 이것도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북한 방송이 받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200명을 상대로 저희가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납치문제대책본부에서 우리도 한국어 방송을 하는데 좀 듣고 싶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온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36명이 들었다 그리고 21명 이렇게. 근데 정말 속상하게도 여기에 제일 작은 인원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극복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끊임없이 대북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은 대북전단입니다. 대북전단을 그 이야기에 앞서서 소위 어물풍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물풍선은 우리 탈북자들이 대북풍선을 해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박상학, 이민복을 위시해서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자주 나오지만 10개의 탈북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저희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북한의 김여정이가 우리가 어물풍선을 보낸다라고 하고 있죠.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쟤들은 틀림없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병 때 있던 4군단, 예술선전대와 담을 같이 한 게 4군단 족공국이었습니다. 족공국. 북한에 4군단 족공부, 인민무력부 안에 족공국이 있습니다. 얘들은 평시에는 삐라, 책자, 그리고 최근에는 해커도 있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언론과 저희 네티즌들을 흡수한다고 하면서 시간 남으니까 그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다 디도스 파일을 묻어놓고 팔아버리면 돈벌이도 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지만 기본은 애들이 평시에도 전시에도 족공국, 족과 대적하는 군인들의 정신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족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그런 심리전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족공국 산하에 1, 2, 4, 5군단 전방군단에 족공부가 있고 족공부에는 한 개 중대가량이 족공대원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뭘 하냐면 저는 사병 때 너무 많이 봤으니까 바람만 좀 부는 날에는 한국으로 보내는 삐라를 보내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때는 삐라뿐만 아니라 책자도 만들어 주최상에 대한 책자도 자그맣게 만들어서 보내곤 했는데 얘는 사격 훈련보다 이 삐라 보내는 훈련을 더 많이 합니다. 지금도 북한은 어물풍선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군인들이 합니다. 군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김정은이 김여정이가 그만하라 하기 전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 처음부터 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위 북한의 경제 상황상, 사정상 100번 양보해서 봐도 삐라 한 번 만들어낼 경제 여력이 안 됩니다. 쟤네 노동신문도 이상한 종에다 한때 했던 거 아시죠? 노동신문 부수를 계속 줄일 정도로 정말 한심한 경제 상황인데 삐라를 만들어내. 탈북자들이 삐라 하나 만들 때 최소한 인쇄소에 가면 300만 장 이상이면 이하면 안 찍어줍니다. 그러면 약 25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던데, 아니, 북한에서 저거를 지금까지 어물을 보내던 만큼 삐라를 찍어낼 수 있냐? 전혀. 그래서 얘들은 머리 좀 굴렸죠. 어물을 보내놓으라. 이건 한도 끝도 없죠. 저 어물은 아마
북한 김정은 체제가 망하기 전까지 어물은 계속 있을 겁니다. 제가 검색해 봤어요. 자, 그럼 이 녀석들이 산소는 어디서 나냐? 아, 이 산소 공장을 2개나 만들어냈네. 최근에 5~6년 전에. 산소는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어물도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계속 보내요. 보내는데 정말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탈북자들이 삐라를 뿌릴 때 저도 이따금씩 가보면 바람이 불어 가야만 삐라를 뿌립니다. 근데 한국에서 불어 바람이 간 거는 4월 달과 10월, 11월 달에 통틀어서 한 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노리고 있다가 탈북자들이 막 가서 뿌려, 보내. 그 나머지는 다 나무로 와요. 다 나무로 와요. 그래서 안에 거침없이 계속 보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삐라의 목적은 뭐예요? 가서 상대방에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올리고, 타이머 설치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바람지간 고리 측정을 다 해서, 예를 들면 황해도, 북한, 한북도 이쪽에 가서 탁 터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터져야 삐라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야 넓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물풋은 어떻게 돼요? 이 녀석들은 와서 땅에 안착돼.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쟤들이 고도로 훈련하고 고도로 연습하고 지금도 연습 중이라는 반증입니다. 고도로. 이거 하늘에서 안 터져, 잘. 하늘에서 터지는 건 욕먹을 거야, 그 보내는 애들이. 이거 무조건 남조선 가서 땅에 안착시키라.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후에 혹시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들도 있더만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포탄을 심거나, 화학물질을 심거나, 이게 큰, 소위, 핵과 미사일 말고, 비대칭 전력 말고, 재래식 무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걸 수도 있다. 예, 북한 애들은 대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너무 선량하고 선해서 저거 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탈북자들이 삐라 보내니까 이거 보내지? 하고 눈 딱 부릅뜨고 너네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너무 피곤해. 라고 하는데 그 탈북자들이 주눅이 들어. 삐라 뿌린 현장에도 마을 사람들 몇이 와요. 그 탈북자 주눅이 들어요.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생각해 좋겠어요. 이 삐라를 왜 보낼까요? 외부 소식을. 라디오도 그렇고 삐라도 그렇고. 짐승처럼 사는 우리 동족들, 북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해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탈북자들이 하는 거예요. 박상학이나 이민복 종종 만나는데 이런 소리예요. 이거 박수 쳐줘도 못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돈 한 푼 주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다고. 그 소리 들으면 저도 이거 참 안타깝겠다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하나 북한 당국이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는 이유는 이 남남 갈등 속에서 탈북자들이 고립되고 북한 인권 활동이 중단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소위 그 친북분자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핵실험하는데 왜 가만히 있죠? 이거 삐라 뿌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기를 쓰고 그 친구들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지역주민 3명도 없어요. 전국에서 모여든 소위 운동가들이더만 참 신기한 애들이네 하고 뭐 했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탈북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왜? 여러 가지 옵션,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가장 확실성 있는 옵션이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바꿔서 스스로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야 하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뭐 가짜로 보낸다, 날라갔다 돌아온다. 근데 옛날 때 소리예요. 그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정말 옛날 때소리고 지금은 다 이렇게 GPS를 달아서 요만합니다. 쌉니다. 또 중국 거기 때문에. 달아서 이렇게 보내고 있고, B라, 혹시는 라디오, USB,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 되겠죠? 이건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GPS는 그냥 달아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휴대폰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는 그렇게 막 옛날처럼 그런 말을 못 하게 되죠. 착착 넘어가던 게 안 넘어가네. 요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탈북민들이 그 북한에 보내는 그 소위 페트병이 나옵니다. 일주일 전에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도 역시 많습니다. 교회단체, 자유연대, 탈북민주는 교류통련대 많은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USB를 이런 쌀통에 담아서 성경책과 함께 혹은 1달러짜리를 넣어서 보내고 어떤 친구들은 김정은 죽어야 빈민이 살고 이런 거. 근데 이게 뭐냐면 비닐풍선이에요, 자루. 그래서 이렇게 또 내려가면 북한 해군들이 혹은 해안을 지키는 군인들이 총으로 쏜다 그래서 자, 쏠 테면 쏴라.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양식을 담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방법은 국경 지역에서 USB 노트북 라디오 반입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사진정 오더를 쓰여서 한 게 사탕에다가 작은 SD 카드를 하나씩 넣고 밤새 포장해요. 일한 친구들 보면 막 속상해요. 저거 정말 누구만 때나 박수 쳐줘도 못할 건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코파에다가 이렇게 USB를, 그냥 USB가 아니라 앞서 본 난주선 드라마, 우리 김광 대표님 같은 건 책자를, 전자책을 만들어서 계속 보내고 그랬죠. 그리고 소위 스텔스 USB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 통제하니까 USB를 꼽으면 안 나오는데 꼽아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나와요. 이거 김광 대표님이 2개의 공학 박사입니다. 탈북자 중에 박사 2개 가진 사람 없어요. 연구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북한에 들어가 있는 라디오. 이것도 찍어서 보냈고, 이거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한 10년 전에 압록강을 건너서 이 노트텔을 보내던 사진입니다. 영상입니다. 이거는 노트텔이 들어갔고, 노트텔 이야기 잠깐 한다면 탈북자들이 이런 것들을 기업하고 협력해서, 교회와 협력해서 꽤나 많이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야, 이거 20만 대나 들어갔는데 왜 반응이 없지? 라고 있던 차에 강동환이라는 부산대 교수가 조선일보의 오다를 받고 중국에 가서 접경지역에 가서 북한에서 군방 온 탈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던데 노트텔을 우리가 보고 남선 소식 드라마 봤다. 노트텔을 통해서. 노트텔을 통해서 라디오도 들었다. 노트텔을 통해서 TV도 본다. 야, 노트텔이 뭐냐? 그래서 알려진 게 한국 언론에도 소개된 게 노트텔인데, 이거 역시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연구의 연구를, 뭐 큰 연구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12V짜리니까 TV도 나오고, 당시 CD도 있었어요. CD도 나오고 USB 접속 단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봤더라. 엄청나게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거 만들어서 막 팔았어요. 이거 북한 사람들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북한 당국이 알아챘어. 야, 이거 탈북자 새끼들이 보내는 거네. 막아. 가지고 있는 놈 무조건 잡아.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
또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어물풍선. 이 대북전단 가지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어물풍선까지 번져지지 않아요. 북한 애들이 바라봤을 때 박상하게 하나 잡아버리면 대북전단 막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북한에서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전 국민이 학생이 모여서 대북전단 살포 중지 군중 집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걸 그냥 뭐 전국 다 하더라고. 그럼 탈북자들은 뭐예요? 특히 박상학이는 위축되지. 박상학이만 위축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몸이 됐어요. 야, 이거 정말 큰 거 아니냐 하다가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사무소까지 폭파해버리니까 아이쿠야. 이런 것들을 노리고 계속 해요. 그래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애들이. 여기 가보면 지역주민 정말 없어요. 대북전단 감시단도 나왔어요. 여기에 윤석열이가 나오니까 여기에 왜 윤석열이를 끌어내리자는 구호도 나오는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정치 선전을 하고 그 효과를 얻기 때문에 하고 있다. 전반을 반역자 쓰레기로 매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했고요. 거기에 호응하듯 한국에서는 한때 대북전단 금지법을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시켰고요. 헌법재판소 판결에 얘들은 정권퇴진과 연계된 감시단을 지금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나가다가 이런 소리도 합니다. 탈북자 추방운동. 아, 이런 놈들한테 가서 통일운동 100만 명, 위원운동을 얘들한테 좀 하면 좋겠어. 자, 제가 요거를 했는데, 한 분 제가 좀 드리면, 제가 강연을 너무 잘해서, 군대에서 육군 참모총장 3명한테 표창받은 사람이에요. 청와대에 가서도 강연하고. 근데 PPT를 없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도 PPT 없이 한다고 황당해 하다가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건 여기도 필요하지만, 이게 내 사무장님께 드리고 가겠는데, 필요하지만, 요 전에 뭐 했냐면, 무슨 거의 공무원들 그쪽에서 강연을 한번 했어요. 한 7년 동안 안 하다가. 그 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PPT를 만들어서 했는데, 좋더만. 어이, 이렇게 잘 나가네. 하는 생각. 내 허튼 소리를 빠져들지 않고. 요거 지금 2번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 2번째 강연을 끝으로 강연을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긴 있는데, 사람이 이제 잘 될 때, 뭐가 항상 겹친다고, 7월 14일 날에 대통령 상도 받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래도 7년 동안 항암 치료 잘 이겨냈구나 하는데, 9월 5일 날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젠 준비해야 되겠어요 하더라고. 얼마나 철렁하겠어요.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뭔 소리냐 하니까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될 것 같고 이젠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난 7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항암 이게 내 몸에 맞질 않는데, 그래서 저는 17년도에 폐암 말기 뇌종양, 전이된 뇌종양, 최근에 간암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 간암에 맞는 약이 없대. 그래서 4일 동안 물도 못 넘겼어요. 와, 이렇게 가나? 했다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잘 살았더라고. 누구보다. 북한에 있으면 벌써 죽었죠, 저는. 그리고 북한에 있었으면 이런 대한민국을 모르고 죽었겠죠. 2,500만, 그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서 그냥 세상을 모르고 갔을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 와서 세상을 알게 됐고, 자유를 알게 됐고, 대한민국의 풍요를 알게 됐고, 고마운 이웃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얼마를 살든 마지막까지, 끝까지 뭐 새로운 일은 하고 싶지 않고,
할 힘도 없을 거고 하던 일 열심히 하고 잘 마무리하고 간다. 하나님 품에 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강연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드리고 가겠는데 여 이야기 정도는 이거 뭐 다 몰라도 되겠지만 이거 8.15 덕분에서 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에서 사망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이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이 정보 접근권이 확대가 되면 지금껏 탈북자들이 숨죽이고 숨어서 조용히 하던 게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북한 사회는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바뀌어야지 지금처럼 하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서기의 목적이 점점 멀어집니다. 이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보고 선보고 나서 깃발을 드는 건 탈북자들이 몫이겠죠. 하지만 드라마를 보고 세트장에서 만들었네 선전을 위해서 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콘텐츠들이 필요한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를 위해서 확대 방안 여러 가지 형식의 변화도 있고 뭐 이렇게 전화기에 전지를 뭐라 그러죠 한국에? 네? 아니 전지. 아니 전지 후레쉬. 후레쉬에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놓고 MP3도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거 그것도 돌리기도 하고 발전기식으로 이런 노트텐 새로운 방식으로 또 만드는 팀이 있더라고요. 정말 손바닥만하게. 김광 대표님이 이런 한국의 중고 휴대폰들에 소위 AI를 접목시켜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한다는 외국에 나간 외교관들이 접목시켜서 김정은 치면 AI가 모아준 구방대한 자료 등등을 모아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낸다. 휴대폰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2개나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국무부는 해마다 30만 불씩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 탈북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입니다. 고백. 떠나던 나를 위해 아무도 울어준 이 없는 것이 고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나서 첫걸음이 킨 곳, 못다한 나의 사랑일지 모릅니다. 탈북자들이 올 때 고향처럼 숨어서 와요. 나 고향 떠나 남순 가 하고 소리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숨어서 오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김정일이 해서 김정은이가 또 한다니까 저 나쁜 새끼들 하는데 그 증오는 왼쪽 가슴에 있고 사랑은 오른쪽 가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향 사람들에 대한 내가 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이런 탈북자들의 마음이 전단으로 USB로 내부정보 유입으로 발휘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